자, 이어서 16문제 들어갑니다. 현재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 수학적 귀납적 성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뭘 줬어요? A1을 줬어요. 그리고 A3 구하래요. 야, 이거 점수 주겠다는 얘기죠? A1은 무엇입니까? 1. 그러면 A2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1로 주시면 1 곱하기 A1 플러스 2. A3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2 곱하기 A2 플러스 2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넣어주는 순간 여기는 1 플러스 2니까 3, 3을 넣어주시면 여기는 6, 3이 6 더하기 2니까 8. 정답 8. 점수 매우 쉽죠. 그러니까 최고 항상 15번이나 22번 나왔던 킬러 문항이 요번에는 이렇게 16번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화식을 줄 때 초항을 주고 그 다음에 항상 상대방한테 점화식을 준 상태에서 초항을 주면 문제가 쉬운 거고 중간항을 주고 초항 구하자라고 하면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 그것도 반드시 구분해서 항상 공부하는 습관을 갖춰주십시오. 17번째 문제, 현재 이 문제 어렵지 않죠? 왜냐면 f'x를 주고 f1 값 줄 테니 f2 값 가져와. 중요한 건 함수 값을 원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fx니까 fx 만들어줘 하면은 아, 이거 부정적분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상수 C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f1이 6이야. 그러면 f1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c가 6이니까 c가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3이구나. 그래서 f2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여기는 8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면 여기는 17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손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8번째 문제. 자, 현재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등차수열 이게 되는 거예요. 아, 등차수열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성질에 따른 해석이에요. 세 번째 항은 6인데 이게 뭘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11번째 항이 알고 있으니 이거 세 번째 항을 기점으로 몇 번 더 가면 돼? 8번 더 가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의 값은 어차피 6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차만 찾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차 성질, 등차 중항 안 되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A1 더하기 하시면 안 돼요. 기준항이 세 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세 번째로 표현해 준다면 이거는 A3 플러스 2D 그리고 여기는 A3 플러스 D 얘가 바로 15야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기 때문에 6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변수는 이제 공차만 남는다. 정리하시면 12 플러스 4D 마이너스 6 빼기 D는 15야. 즉 3D는 얼마다? 요거 해주면 6 넘겨버리면 9 D는 얼마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38에 얼마? 24 더해준다면 정답은 30입니다. 이렇게 값을 간결하게 뽑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만, 산수가 좀 틀린 것 같죠? 현재 여기는 6, 6이 12 플러스 4D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D 합치면 3D 여기는 6이죠. 6을 넘겨버리시면 얼마 남죠? 여기는 간단하게 9, D는 3이다. 그리고 A3가 얼마였어요? 6이고 여기는 8D 그러면 38에 24 요거 30입니다. 아유, 산수를 이렇게 틀렸어요. 예, 한번 웃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산수를 틀린 것도 한번 이게 뭐 변명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0이라는 값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째 문제인데 여기 극소값이 A다 줬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뭐 있어요? 아, 함수식이 있네. 근데 미정계수가 있어. 근데 극소값이 A일 때 fx의 극대값 뭐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함수에 대한 무브먼트를 알아야 되니까 미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6x를 뽑아주시면 x 마이너스 얼마 나온다? A다. 6x제곱 마이너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6ax다. 그러면 x하고 a가 나오는데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a하고 0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음수고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a가 0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0보다 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a가 0보다 크다. a가 0하고 같다. a가 0보다 작다. 근데 이것은 극값이 되지 않아요. 그쵸? 여기선 부호가 플러스 0 플러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찍찍. 그러면 현재 극소값인데 여기는 양수, 음수, 양수. 아, 여기선 극소가 바로 F0이구나 이 되는 거야.
그럼 F0이면 0, 0 넣어주니까 얘가 5A야. 근데 그 값이 A래. 이러면 A가 0밖에 없는데? 맞아요.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겠죠. 그러면 현재 여기선 양수, 음수, 양수니까 극소는 FA야. 그럼 FA는 2A의 3승. 2A의 3승 마이너스 3A 3승 플러스 5A가 A야.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정리해 보니까 이 식 마이너스 A의 3승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4A입니다. 이 될 거예요. 그런데 A가 뭐예요? 0은 아니죠. 그 A를 뭐 할 수 있어요? 약분. 그러면 마이너스가 사라지면 A 3승은 4A인데 A가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고요. 정리하시면 A는 2하고 마이너스 2 하지만 문장에서 A가 양수니까 얘는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끝. 그래서 극대값이 뭔데? 라고 한다면 극대는 바로 F0 값을 찾아와라 라는 메시지고 0을 넣어주니까 얘가 바로 5A구나. 근데 A가 2니까 이거 정답 얼마? 10. 이렇게 가볍게 답을 찾아주시면 손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아무래도 13번, 14번 난이도가 높은 만큼 거꾸로 현재 이 뒤에 있는 주관식 문제가 그만큼 쉽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감하시고 시험 볼 때도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봐주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다. 아시겠죠?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난 6월에도 마찬가지고 9월. 작년하고 차이가 뭐죠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합답형 문제, 옳고 그름 따지는 기억니은 디귿 문제와 증명 문제인데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지만 올해 6월, 9월에 두 번 다 나왔어요. 그 얘기는 올해 수능에서도 기본적으로 기억니은 디귿 문제와 증명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거다라고 암시 진도가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기억니은 디귿 말고 이 증명 문제에서 소재로 도형이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다? 생각해보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학함수 활용 문제가 안 나왔네. 맞아요. 그래서 이 활용 문제를 이렇게 빈칸추로 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점수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메시지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조금 더 공부할 때 깊이 있게. 이 점수가 왜 높아졌어 하면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컨셉의 문제가 전부 다 쉬운 문제로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BC, 그 다음에 여기는 P, 여기는 AB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그림을 빼놓겠습니다. 자, 증명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증명 문제요? 증명 문제는 증명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는 뭐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지만 증명 문제는요. 상대방이 증명하려는 소재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증명 과정을 다 써줘야 되는데 실제 모든 문제들 보면 증명 과정이 1부터 10까지를 친절하게 다 써주는 문제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1, 2, 3, 4, 5라면 이렇게 이러면 이해 다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 낼 때는 1, 3, 5 이렇게 되든지 1, 그 다음에 4, 5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뻥 하고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간단하죠. 그냥 빈칸만 찾아서 앞에 문장을 정리하시면 돼요. 위에 식이 있으면 식에 대한 정리의 결과를 앞에 문장이 나오면 문장에 대한 결과만 적어주시면 가나다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현재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AB하고 CD가 1대3이래요. AB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CD가 AB하고 선생님이 CD를 살짝 잘못 적었는데 여기가 D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AB하고 CD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3이다. 그래? 그럼 여기다 A로 여기를 3A로만 적어줄게요. AB하고 CD의 비율이 1대 3. 그리고 BC의 길이는 AD의 길이가 더 길어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따라가는데 뭐 내용 읽을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AD가 수치는 나왔으니까 요거는 4루트 13이다. 이렇게 수치를 입력을 해주는 센스. 이렇게 해주시고요. 증명 과정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읽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패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블랭크를 찾으세요. 갑니다. 현재 보시면 상대방이 현재 앞에 뭐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입니다.
이거이다. 뭐가 되니까 삼각형 BPC와 DPA가 서로 닮음임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닮음? 그럼 여기를 우리가 편하게 세타라고 잡죠. 그러면요, 여기를 뭐로 잡아요? 알파라고 잡죠. 그럼 여기가 뭡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이거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죠.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니까 여기는 알파 2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베타입니다.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럼 여긴 뭐죠? 파이 마이너스 베타. 아, 파이 마이너스 베타? 그럼 여긴 베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구나. 다만 각도가 서로 크로스되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닮음의미로 PB 대 PC는 PD 대 PA와 같다. PD 어딨죠? P 어딨죠? 하면은 ABCD고요. 현재 BPC와 DPA. 현재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살짝 여기 있네요. 미안. 그러면 상대방에게 PB 대 PC. PB 대 PC는 PD 대 PA와 같다. PD 대 PA와 같다. 그리고 L은 뭐냐 했는데 L하고 K가 어디 있지? 했더니 바로 또 여기서 해결 안 되면 위로 가는 거야. 현재 PB를 7K로 잡으세요. PB를 7K로. 그리고 PC는 5K로. 그리고 AB의 길이를 얼마로 잡아줘? 요걸 L로 잡아줘. 그럼 여기는 3L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닮음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현재 그림에서 여기는 7K, 5K, 그 다음에 세타, 알파, 베타. 그러면 큰 삼각형도 그려주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를 똑같이 맞춰주세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 그러면 세타 알파는 얼마니? 그러면 세타 알파는 5K 더하기 3L 이게 되는 거야. 5K 더하기 3L.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세타 베타는 요 길이니까 7K 더하기 L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압축해서 지워버리면 7대 5라는 건 5K 더하기 3L 대 7K 더하기 L이야. 설명해 주고요. 서로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하시면 25K 플러스 15L. 여기는 49K 플러스 7L. 이게 되는 거죠. 정리해 주시면 8L이란 넘기면 8L은 넘겨가니까 24K. 고로 L이라는 것은 얼마다? 3K야.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이것을 찾았다. 얘가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쭉 갔더니 현재 삼각형 BPC와 DPA가 닮음이로 BPC 어디 있죠? BPC 요 삼각형하고요. DPA DPA 요거 큰 삼각형하고 닮음이로 1대 얼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L 대신에 3K를 한번 넣어봐요. 3K를 넣어주시면 얼마 됩니까? 여기는 9K다. 여기는 3K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가 10K.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는 14K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살짝 정리해 준다면 5K 더하기 3L. 여기가 바로 14K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는 10K다. 이게 적을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 이거는 몇 대 몇? 1대 2. 그러면 나에 들어갈 정답 얼마다? 2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위의 결과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때 현재 보시면 따라서 삼각형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BPC 어디 있어요? BPC 외접원이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외접하는 원. 그럼 원 안에 삼각형이 있네? 그러면 사인 법칙 쓰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현재 비율이 1대 2라고 했죠? 그러면 4루트 13이면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루트 13이다.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2루트 13.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분의 맞은편 길이 2루트 13이란 그쵸? 2루트 13이란 요것은 뭐와 같다? 2R과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반지름 길이가 뭐냐라고 했으니 요거 약분해 주시고요. 사인 세타만 가져오면 돼요. 근데 그 세타가 어딨냐라고 했더니 맨 앞에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
그러면 삼각비를 만들어 주시면 여기가 세타, 여기는 7, 여기는 6. 7, 7, 49, 6, 6에 36 빼면 여기는 얼마다? 루트 13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것은 얼마다? 사인 세타는 7분의 루트 13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여기가 바로 7분의 루트 13이야 이 되는 거고요. 그것분의 루트 13이면 얘랑 약분되면서 R값은 얼마 나온다? 7. 그러면 이게 바로 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집을 끝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PQR의 합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블랭크는 3, 여기는 2, 여기는 7. 그 정답 얼마다? 10이야.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가 정답을 찾아줄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난이도를 높여서 21번, 22번 최고 난이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